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화브로입니다. 간밤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오늘도 빠르게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공지 한 말씀 다시 올립니다. 이 달팽이 주식을 사칭해서 공부방, 리딩방으로 이제 유도하는 댓글이 간간히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아서 알게 됐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 다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드디어 밀어주나? 이 우리나라 용인 지역에 국내 최대가 아니라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이 반도체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용인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도 통 크게 300조를 쏘아 올려버렸죠. 2042년까지 반도체 제조하는 공장을 5곳이나 구축한다고 하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아주 유망한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소부장 기업이라던가 팹리스, 이런 기업들도 최대한 150개 정도 유치한다는 참 멋진 보관이 나왔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300조 용인 투자 소식은요, 정부와 삼성전자의 이 서로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 가능했었던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곤 있는데, 삼성전자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뭐 절대 믿지는 장사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겠죠. 향후 문제없이 이게 진행이 된다면은 뭐 화성이나 평택, 이천, 거기다가 기흥까지 이 반도체 소부장과 파운드리, 그리고 팹리스까지 싹 다 이어지는 아주 거대한 하나의 반도체 밸류체인이 구성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용인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어찌 변화가 되어가나, 이런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의 평택만 보더라도 이 삼성전자 공장이 건설이 되고 나서 평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젠 예전의 평택이 아니에요, 정말로.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소식은 꼭 삼성전자 주주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투자,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삼성이 20년간 300조 원의 투자를 집행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언론의 전망을 빌리면요, 약 70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거기다가 160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매우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만 보더라도 이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반도체 주식들은 수직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느끼는 거지만 정말 반도체라는 게 확실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시대가 딱 지금 같아요.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뭐 특정 기업의 제조기술 경쟁이 90%였다면은 이제는 각 국가에서 얼마나 강력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 가느냐, 이런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능력이야 뭐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세계 으뜸인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제 일본이나 미국, 대만보다 더 뒤떨어져 있던 게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능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소식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물론 완공까진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가 과거에 밝혔던 포부가 있잖아요. 포부. 메모리는 세계 1위지만 만년 세계 2위였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까지 TSMC를 따라잡겠다, 세계 1위가 되겠다, 이런 포부가 삼성전자한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소식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당장의 반도체 업황이 어둡더라도 삼성전자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365일 세계 1위가 되기 위한 초석을 한 계단씩 계속 쌓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요, 미국이 반도체 지원해준다면서 뭐 얼토당토 않는 양아치 같은 조건들을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 마구마구 내걸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착한 나라? 착한 나라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여러분? 결국 다 자국의 이익이 될 결정만 할 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너무 막 미국이나 하나의 타국에만 의지해서는 곤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키워온 반도체는 우리 손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를 보면은 재작년에 이제 미국 텍사스주에 이제 공장을 짓기로 발표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상보다 10조 원이나 되는 추가 금액이 들고 있다고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건설 비용도 급증했지, 자재비도 더 비싸지지, 거기다 미국의 인건비 가만히 있나요? 더 올라가지. 이런 거 보면은 뭐 미국도 당연히 원하진 않았겠지만 참 좀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한테 받은 보조금보다 더 큰 지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 또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가능성은 이전보단 조금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농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국내 반도체 투자를 더 강화해 갈 필요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전 정부와 삼성전자가 잘 머리를 맞대고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300조 투입 이런 소식도 나오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곤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핵심 반도체 생산을 더 강화하고 나서 그 다음엔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여러 나라, 이제 여러 해외로 생산 기지를 좀 다변화해 가는 전략도 추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강대국은 아닐지언정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족의 DNA를 삼성전자도 비슷하게 물려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기 때 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나라 어디예요? 우리나라잖아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사비로 다 자기금을 모아서 나라 살리려고 노력하는 국가가 또 어디 있었나요? 우리나라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항상 위기 때마다 더 큰 기회를 모색을 해서 위기 때마다 더 큰 성장을 만들어 온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잖아요. 어쨌든 이번 정부와 삼성전자의 선택을 보면서 여전히 저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불만 끌려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번 소식은 꼭 삼성전자라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도 걸린 사안이니만큼 앞으로 정부와 삼성전자도 잘 협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주기를 개인적으로 좀 희망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자 현 시장에 대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최근 미국의 중소은행이 잠깐 파산 우려를 빚고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미국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예금을 전액 보호해주기로 하면서 시장은 다시 안도를 하고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문제는요, 미국 은행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번엔 스위스의 CS은행이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래서 다시 시장에 공포감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레디트 스위스 이 은행 파산 우려는요, 사실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정확히 짚고 공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크레디트 스위스, 이거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SVB 은행처럼 뭐 작은 은행이 아니라는 거죠. UBS의 버금가니까요. 대신 그동안 여러 스캔들과 문제를 일으켰던 은행이라서 신뢰도는 덩치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았던 은행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더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은행들의 순환 시대인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떠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우리가 미리 좀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가만히 잘 생각해보니까 일단 이런 사건들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 은행이랑 고용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상관이 없진 않습니다. 상관이 있거든요. 자, 최근 보면은 미국의 은행 하나가 문제가 불거졌었죠. 그래서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호해 주기로 했어요.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리스크가 더 확산되는 거를 정부가 막은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이제 어제 영상에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미국 은행의 그 중소은행 파산하기 3일 전까진 신용 등급이 A 등급이었다고. 당연히 지금이야 큰 은행들은 끄떡 없을 것 같고 정부도 개입을 해주니까 중소은행들도 줄도산하는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SVB 은행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은행들도 내부의 염증이 조금씩 곪고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은행들도 지금이 더 긴장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긴장을 하면 어떠한 액션을 취하게 될까요? 네, 고객들의 대출을 더 빨리 회수해버리거나 약간 수상하고 미심적인 대출은 그냥 회수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은행들 사이사이에 생겨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생각해보자고요. 중소은행의 대출을 받는 기업들은 아주 우량한 기업들일까요? 아니면 아직 크기 전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일까요? 당연히 스타트업 기업들이겠죠. 은행이 불안해서 대출에 더 까다로워지거나 기피하게 된다면 당연히 타격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가장 먼저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 대출이 필요한 스타트업들, 중소기업들 앞으로 대출을 더 받기 빡빡해진다면은 고용시장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되니까요. 인원을 감축해야 하거나 신규 고용이 둔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비 효과가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지 않을까요? 최근 은행들의 파산 공포 때문에 0.5% 금리를 올리기란 사실상 힘들어진 연준입니다. 0.25% 인상이냐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금리 동결이냐, 이 둘 중 하나의 액션이 이제 곧 나올 거라는 거죠. 저는 진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번엔 진짜 짐작조차 못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젠 정말 은행들이 쓰러지는 것만 보더라도 동결할 만한 충분한 상황인데
또 괜시리 금리를 연준이 동결을 해버리면 시장이 또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또 또 사람들이 대출 끌어다 쓰고 자산 가격은 또 오르고, 이러면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했던 노력들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그런 웃긴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이번엔 진짜 연준이 어떤 금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 저는 그래서 감이 안 오더라고요. 중요한 건 연준도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비 효과로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결국 은행들의 이러한 불안한 행태는 리스크, 위험 그 자체를 높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은행까지 불안한 이런 경제 상황에선 모든 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은 우리보다 똑똑하잖아요. 돈들은 더 지루하고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알아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은행들이나 증권사들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수료가 많이 발생되질 않으니까 마진이나 수익에 부정적으로 다가오겠죠. 웃긴 건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은행들도 또 대차 대조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또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과 이윤에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게 딱 지금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젠 정말 연준은 자신들의 신용이 고갈되지 않도록, 또 그 신용이 계속 시장에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될 시점 같아요. 구독자분들은 현재 시장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맨날 영상에서 저 혼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구독자분들의 생각도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저도 한 명의 개인 투자자에 불과합니다. 그저 달팽이처럼 투자하고 달팽이처럼 생각하는 녀석도 있구나 하면서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슉.